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자석으로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주제는 두통인데요. 두통 중에서도 진두통이라는 병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두통의 원인과 치료 사암침법. 진두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뇌종양으로 인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이것하고 또 하나는 특히 머리와 뇌 속이 냉해요. 너무 차. 그래서 생긴 두통. 오늘은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다루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차서 생긴 두통. 그것 다룹니다. 이 진두통에 대해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진두통, 두통의 하나, 머리가 심하게 아프며 골속까지 통증이 미치고 손발이 싸늘하여진다. 한의학 대사전에서는 두통의 하나, 사기가 뇌에 침입해서 생긴 두통을 말한다. 두 눈썹 사이가 아프면서 골속까지 참기 어렵게 몹시 아프며 손발이 싸늘한 것이 발꿈치와 슬관절까지 이르는데 몹시 위중한 병이다. 그런데 진두통과 비슷한 병증으로 고름두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의학 대사전에서 두통의 하나, 상한 고름병 때 나는 두통을 말한다. 머리와 목덜미가 아프고 헛구역이 나면서 거품 섞인 가래를 뱉으며 팔다리가 싸늘하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오수유탕을 쓴다. 여기에서 상한 고름병이란 상한론에서 유래된 병인데요. 상한론에는 독감의 진행 단계를 6단계로 나누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거의 죽기 직전의 단계, 고름병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 고름병 때, 즉 독감 투병 중 진액이 몹시 고갈되어서 몸이 몹시 허능해진 상태에서의 두통, 그것을 고름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몹시 몸이 차다. 그래서 쓰는 약도 따끈한 약입니다. 오수유탕은 달여서 차게 먹어도 뜨거운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고름두통에 대해서 골두통, 찬 기운이 뇌에까지 미쳐 두통과 치통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 달리 권력두통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고름두통이란 달리 냉두통이라기도 하죠. 그런데 서의학에도 냉두통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동의학에서 말하는 냉두통과는 전혀 달라요. 서의학에서 말하는 냉두통은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또는 아이스크림보다는 팥빙수, 아주 몹시 더운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워 보니까 제과점에 팥빙수, 그래서 들어가서 팥빙수를 열람 먹는데 몸이 그냥 서늘한 게 얼어붙을 정도로 시원해. 그때 갑자기 뇌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게 아이스크림 두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니에요. 잠시 먹는 걸 쉬면 두통 가라앉아요. 또는 따끈한 물을 마시면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학의 냉두통이 아니다. 동의학의 냉두통은 머릿속, 뇌 속의 한기, 그것은 찬 기운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신경학적으로 머리가 찬 거예요. 신경학적으로 몸이 찰 때 발생하는 거예요.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면 이 진두통은 1. 특발성 두개 저혈압 두통이 있고요. 2. 뇌로 가는 혈류 감소로 인한 두통이 있습니다. 즉 특발성 두개 저혈압이나 뇌로 가는 혈류 감소나 똑같이 뇌에 냉기를 유발합니다. 신경학적으로. 그리고 온몸에 저체온 현상을 유발해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증후군이에요. 저혈압은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는 따뜻한 혈액이 사지와 신체 중심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체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발성 두개내 저혈압은 드물지만 두개골내 체액 변이와 해부학적 변화로 인해 3차 신경 경로가 왜곡되어 극심한 두통과 3차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개내 저혈압은 체온 절약과 함께 3차 신경의 경로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극심한 두통, 3차 신경통, 안면신경통까지 유발한다. 그러면 이번엔 뇌혈류 감소의 신경학적 영향을 통해서 뇌혈류 감소는 또 어떻게 체온 절약과 두통을 유발하는지, 냉두통을 유발하는지, 뇌혈류 감소의 신경학적 영향, 뇌혈류와 대사활동 감소는 저체온과 관련된 혼란, 말더듬기, 의식상실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의 원인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감소는 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종 쇠약, 무감각 또는 시력이나 감각 변화를 동반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 변화나 두개 저혈압 모두 다 체온 저락, 저체온 현상을 가져오고 뇌에 뇌혈류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뇌가 냉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장애가 아니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고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개 내 저혈압, 뇌혈류 감소, 사실 서의학적으로 뚜렷하게 치료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대증요법을 쓸 뿐. 그런데 사암침법으로는 드라마틱하게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그림을 보세요.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 그리고 수토양한수 소장화경, 줄여서 말하면 수토양 소장경, 수소양 3초경. 그런데요,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의 이 얼굴의 경로를 보세요. 이것은 노골적으로 3차 신경을 두루두루 터치하면서 순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장화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장화경의 이 부분이 3차 신경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초경의 이 부분은 3차 신경총이고 이 밑에는 안면신경총이에요. 3초경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을 두루 터치하고 소장경은 3차 신경의 신경총을 터치합니다. 사암침법에선 소장정격, 3초 정격 두 가지로 냉두통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5뇌신경인 3차 신경은 뇌동맥 혈관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한 상태와 질병 상태 모두에서 뇌혈관 긴장도 조절에 유의미하게 기여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이 그림은요 3차 신경과 함께 뇌로 가는 혈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3차 신경의 신경도, 신경분포도. 그런데요 3차 신경은 뇌동맥 혈관계를 상당히 지배한다. 무슨 말이냐면 3차 신경은 단순히 신경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뇌에 혈액이 분포될 때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3차 신경 전기 자극이 뇌혈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앞서 인용한 논문의 자료에 보면 이 그림 잘 보세요. 3차 신경 그리고 3차 신경 경로에서 뇌로 혈액이 분포되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신경은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그렇죠. 전기 신호로 소통을 해요. 그런데 이 전기가 제대로 된 전압이 아니면 그러면 3차 신경의 신경 활동이 저하돼요. 그러면 뇌혈류 감소를 초래한다. 즉 3차 신경에서 전기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뇌에 혈액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3차 신경의 전압이 낮아 그러면 3차 신경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 장애로 인해서 뇌혈류도 감소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말하기를 이러한 환자들에게 3차 신경 전기 자극 시술을 했더니 뇌혈류가 회복되더라. 3초 정격을 적용하면 3차 신경 신경활동 정상으로 회복되고 3차 신경의 뇌혈류 견인작용이 정상으로 회복돼요. 3초 정격은 임읍중조의 N극, 통곡액문의 S극, 소장 정격은 임읍후계의 N극, 통곡전곡의 S극. 특히 소장 정격은 빈혈 때문에 두통이 생길 때 써도 잘 듣습니다. 아주 잘 들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긴장성 두통 등 토론했을 때 펜잘, 개버린, 사리돈 이러한 약을 복용하면 낫는 두통은 3초 승격증이다 그랬죠. 또는 간정격 또는 담승격. 그 증과 반대되는 두통이기 때문에 3초 정격을 놓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소장정격은 허혈성, 헌행할 때 쓰는 처방, 비눌 때도 쓰니까 두 가지 다 쓰세요. 머리가 차서 생긴 두통, 고름두통, 진두통 혹은 냉두통, 소장정격, 삼초정격, 삼초정격, 소장정격 놔보세요. 틀림없이 통합니다. 삼침 쓰면 낫습니다.